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26일인데 어제 학교 하루종일 수업하고 아무래도 어제 한 4시간 자고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15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15시간 자고 일어나면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어제 수면의 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굳이 단백질을 먹지 않고 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학교에서 잠을 제대로 좀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았으면 바로 집에 오면 되는데 커피 마시고 운동하러 갔다 온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빨리 집에 와서 쉬어야 됐는데 굳이 또 운동을 하려고 가려 했구나 이 생각에 어쨌든 어제 수면 질이 별로 안 좋고 일어나서 그래도 최대한 컨디션 관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약간은 조금 기분이 찌뿌둥하고 짜증감이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기분 전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하영님의 영상이 하나 새로운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 영상 들으면서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끌어난 김에 먹지. 내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생각이라던가 좋은 기분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타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하영님의 책을 읽으면서 영상을 들으면서 배웠는데, 오늘 기분이 별로 조금 일어났을 때 찌뿌둥하고 약간 짜증감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모닝 루틴 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의로운 경찰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자꾸 눈에 띄고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기분이 나의 현재를 결정하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줄 거니까 결국은 나의 인생을 결정하겠구나. 결국은 나에게 펼쳐지는 것들이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느끼게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 예쁜 거, 그리고 기분 좋게 하는 것들만 내 눈에 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지,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지, 이런 다짐을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내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것도 실력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 내가 어제의 하나 반성을 하자면, 어제 4시간 자고 학교 수업하는 것도 정말 조금 힘들더라고요. 어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면 밤 수업 마치고 그냥 빨리 집에 와서 쉬었으면 됐을 텐데, 굳이 또 제가 운동을 쉬는 게 어렵잖아요. 커피 마시고 굳이 운동을 하러 갔던 거, 그것을 참 빨리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빨리 집에 와서 쉬어야 된다. 학교 수업 받은 것으로 되었다. 그걸 조금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깨달아 가는 거겠죠. 네. 일단 책을 빨리 기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는 찰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은 결과의 연속이다. 제가 이거 조금 이해를 잘하고 싶은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 기능이 지금 활발하지가 않아요. 결과는 그 찰나의 과정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은 결과의 연속이다. 내가 이 과정에 있음으로써 결과가 생긴다. 나의 결과를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저도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지금 뚜렷하게 원하고 있는 그 결과가 있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뚜렷하고 명확한 결과를 꿈꾸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결과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는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직업, 건강, 외모, 이성 친구, 결혼, 돈 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꿈이고 목표고 소망입니다. 그것이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결과에 도달한 순간, 그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원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적인 여유, 그다음 경제적인 여유, 이 모든 게 제가 어떤 그 과거에 어떤 노력이 있었거든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시간과 그리고 내가 굳이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거? 저는 이거 맞아요. 맞네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경제적인 여유, 좀 더 안정적인 시간적 여유를 원하는 게 맞네요. 그렇지만 저는 또 감사히 하고 만족도 하고 있어요. 막 조바심을 가지고 빨리 그걸 이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너무 불안정한데 이 생각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충분히 감사하다, 충분히 행복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더 많은 경제적인 여유는 필요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또 다른 그 결과의 과정이 맞기도 하고, 아니요. 네, 너무 지금. 네, 빨리 한번 그 다음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가지면 더 큰 평수의 집을 갖고 싶고,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큰 평수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강아지가 자꾸 위험한 곳으로 가가지고요. 길을 막아놨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내 집을 가지면 더 큰 평수의 집을 갖고 싶고, 막 더 큰 평수의 집에 대한 꿈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크면은 일하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게 저는 불편하거든요. 제가 청소하고 싶고 제가 요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더 큰 평수를 가지면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한강뷰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원하는 건 공기 좋은 곳에 이사 가고 싶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싶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좀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집을 볼 때 항상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집 이미지를 보면 저 의자에 저 소파에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책 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정원이 있는데 거기 저 정원에 앉아서 나무 냄새 맡으면서 풀 냄새 맡으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책을 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좀 공기 좋은 곳에 근데 아파트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이 콘도 같은 콘도 개념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그러면 나의 그 프라이빗한 주차장에 차를 딱 놓고 바로 올라가는 시스템. 같이 공용하는 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집이 큰 평수, 넓은 평수 그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하면 부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면 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눈이 예뻐지면 코가 미어 보이고 코를 수술하면 이마가 못나 보인다. Really? 우리는 늘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욕망은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지금보다 나아진 삶 욕망은 하는데 가장 욕망하는 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내가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발표를 할 때 내가 조금 예시가 부적절했다라는 거. Intercultural Study라 그래서 다문화적인 것에서 어떻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는지 그런 것에 관한 거였는데 제가 조금 발표를 하면서 제시한 그 예시가 좀 부적절했다라는 거 그리고 질문을 조금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거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욕망의 충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망 충족이 일어나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충족하는데 조금 전에 잠깐 음성 파일 스톱시키고 제가 어제 학교를 첫 번째 수업을 지각을 했어요. It's like about 18 minutes 18분 정도 늦었는데 털이 됐을까 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제너러스하게 탈대 안 시켜주고 프레젠트 시켜줘서 제가 어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털디가 되면은 또 이렇게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빨리 가려고 했는데 어제는 또 어제 참 이유가 있었는데 30분의 법칙이라 그래서 항상 30분 일찍 가려고 생각을 해서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을 못 맞춘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생긴 알람보다 자동적으로 1시간 늦게 일어난 거죠. 그래도 너무 놀라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늦었고 제발 다음 주부터는 꼭 일찍 정말 일찍 학교를 출발해서 절대 늦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로 매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쨌든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늘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이 욕망일까?
나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조금 더 나를 흠모하는 나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을 교육시키듯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좀 더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해가는 과정, 이것이 욕망인가? 모르겠어요. 욕망, 탐욕, 욕심,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만족하면서도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욕망일까?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부분 읽어보면, 그런데 욕망의 충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족이 일어나는데요? 전 지금도 사실은 충족해요. 지금도 삶이 나쁘지는 않다. 충분히 감사하다. 네, 그래서 소유욕, 명예욕, 관계욕, 인정욕 등은 충족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이 있나? 소유욕, 명예욕은 확실히 없어요. 관계욕은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보면 진정한 사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정욕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인정욕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거나 어떤 칭찬을 받았을 때 저는 좀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편지를 쓰면서 인정해줄 때, 칭찬해줄 때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소유욕은 뭐가 있을까? 지금 현재 가지고 싶은 건 있으면 좋겠지만 막 너무 가지고 싶어 죽겠다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욕망도 하나의 무의식입니다. 욕망이라는 그 무의식은 스스로가 사라지기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욕망하는 거? 더 많이 원하는 거? 오히려 욕망은 그것이 단단히 자리 잡길 바랍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되길 바랍니다. 늘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 관념의 생명력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욕망이라는 거.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왜? 성공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좀 맞지가 않다. 여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 알 수 없는 허무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의 현 상황, 지금의 현 상황이 내가 원하는 삶이었거든요. 아주 평화롭고 어떤 마찰도 전혀 없으며 내 시간을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사실 또 타인과의 관계가 생기면 내가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자유는 조금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잃는 것이 상실감이 아니라 더 큰 그 충만함, 그리고 행복, 만족감, 약간 유포릭 같은 것들, 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또 다른 감정이기 때문에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감정을 못 느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랑을 하면서도 그렇게 내 시간을 다 내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을 지금 내어줘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그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감사한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잘 쓸 수 있다는가? 또 차를 생각해보면, 제가 제 차를 되게 소유하고 싶었던 차였어요. 그 차의 이름이 계속 지금 2번 변했는데, 이름을 붙여주고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항상 인사하고 안아주거든요. 운동하고 차를 나의 차고에 넣고 진짜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 차를 볼 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도 안전하게 잘 데려다주고 해서 고마워.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아직도 사랑스러워요. 지금 나의 차와 시간을 지낸 지 2년 됐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차를 딱 소유했다고 해서 그 기분이 보통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한 달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나에게 와줘서 항상 나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차를 볼 때마다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연시하지 않은 마음, 제가 그걸 조금 수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면 우리가 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감사함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 옆에 있는 걸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 이상형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를 대할 때도 그렇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라도 내 옆에 있으니까, 오랫동안 내가 이 차를 몰았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냥 차라고 이렇게 그냥 쇳덩어리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나의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또 내 차가 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내 차를 그냥 나 항상 옆에 있었으니까 당연시 했다면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 텐데, 매일매일 감사하고 집에 이제 도착했을 때도 오늘도 나를 또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어렵게 욕망을 충족해도 또 다른 욕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 목표, 소망은 그것을 이루더라도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더 큰 욕망을 위해 지금의 결과가 잠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찰나인 과정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 결과가 찰나의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년이나 지났지만 제 차에게 항상 사랑하고 감사함을 표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거든요. 항상 얘기해줘요, 제 차한테. 너는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차야. 최고의 차고 최고로 예쁘고, 그리고 항상 나에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나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찰나는 아니죠. 저는 2년 동안 계속 했으니까. 네. 그래서 하지만 과정은 다릅니다.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과정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과정에
과정과 결과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과정이 펼쳐낸 것이 결과입니다. 맞아요. 어제의 과정, 일주일 전의 과정, 한 달 전, 1년 전의 과정이 지금 여기에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그 결과가 지금 여기라는 과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책도 읽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좀 더 내가 성장한 나, 성숙한 나, 내가 좀 더 흠모한 나로 만드는 것. 이 나라는 아이가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보듬어주면서 이렇게 키워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내 과거에 내가 원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평온하고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나.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결과임 동시에 미래에 좀 더 흠모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아이린님과 이렇게 또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항상. 그래서 과정이 연속된 결과의 이유입니다. 그 과정에 감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했던 꿈, 목표, 소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감사가 결과의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처가 결과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결과가 일어났음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따라 차의 얘기를 많이 하네요. 내 차의 이름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이린님은 알고 있죠? 우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의 감사는 과거 노력에 대한 감사입니다. 맞아요. 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축복이 미래의 풍요로 이어집니다. 그 축복이 미래의 풍요로 이어진다. 이 문장이 너무 좋네요. 내게 이렇게 감사하는 게 미래의 풍요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의 꿈이 오늘의 과정이고 오늘의 과정이 미래의 목표와 연결됨을 아는 것. 그 알미 우리의 내면의 풍요로 채워줍니다. 이 안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미래가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원하고 꿈꾸는 그 미래가 분명히 된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현재의 내 내면의 풍요로 채워준다라는 것. 그래서 20살에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이 바로 오늘입니다. 20살에 내가 원했던 삶. 그쵸. 오늘의 그 당연함은 20살의 간절함이 만든 것입니다. 그 당연함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풍요의 본질이다.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당연한 당연시 여기지 말고 저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해 봅시다.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감동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오히려 꿈꾸고 바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납니다.
아이린님, 우리는 이거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외모 집착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법. 외모 집착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모 집착이라기보다는 외모를 항상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저 배가 너무 고파요. 또 책 읽으니까 에너지가 조금, 제가 조금 뭘 먹고 책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벌써 30분 읽었네요. 좀 읽고 지금 아직까지 오늘은 다이돌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서 잠깐 쉬고 물 좀 먹고 그러고 나서 독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책 읽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아이린님. 자, 1차적으로 독서를 했고 오늘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독서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책은 어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해진다. 아, 마지막 부분이군요. 자, 체력은 모든 것을 바꾼다. 제가 읽었을까요?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이제 처음부터 안 읽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고요.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러셀TV에서 2023년 유튜브 채널 TV 러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산 아파트를 찍고 싶다고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 지금의 삶의 철학, 앞으로도 간직한 내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는 어머니와 함께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찍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찍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책의 출판사는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출간을 제안했습니다. 참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 아는 얘기라서 요즘만 얘기하면 어머니와 함께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픈 시간 좀 그 폐암 말기 판정을 맡으시고 아픈 시간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남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TV 러셀의 대표가 다시 또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혼자서. 근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을 해서 그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여기서 그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셔 추천을 해주셔서, 그러면서 그 출판사에서 출간을 제안해서 또 이렇게 책을 쓰셨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계획하라. 중요한 것. 네. 저에게 뭔가 또 오늘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다. 원고를 거의 마무리하고 프롤로그를 쓰고 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프롤로그를 먼저 읽지만 저는 프롤로그를 맨 마지막에 읽어요. 네, 제가 읽고 싶은 책부터 읽고 이상하게 항상 프롤로그는 마지막에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는 프롤로그를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많다. 저도 똑같아요. 항상 프롤로그를 제일 마지막에 읽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챕터를 먼저 쓰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쓴다. 이거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책 읽을 때 제가 읽고 싶은 중요한 챕터, 왜냐면은 이제 또 목차만 읽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구나, 이 책에서 중요한 에피소드가 뭐구나라는 게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챕터부터 먼저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의 리추얼, 규칙으로 행하는 습관을 하고 이불을 켜고 세안을 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필라테스를 하고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환자 진료를 보고 중간에 마케팅 회의를 하고 강의 준비도 합니다. 당신의 일과도 비슷할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그 하루 일정은 비슷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마시면서 심상화를 하고, 그 심상화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모닝 리추얼이죠. 저한테는. 그렇게 한 다음에 독서를 하고, 독서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때 그 처음 읽는 책의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느낌, 그 감정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책을 읽으면서 음성 녹음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 읽은 부분에서 정말 감명받았던 부분, 독서 노트를 하고 싶었던 부분을 책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원서를 읽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요즘에 루틴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살면서 많이 도움받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집 정리를 하고 운동하러 가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시간은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뇌를 많이 안 써도 되는 일이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반대로 끝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의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 회의를 위해 진료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합니다. 이게 뭐죠? 강의 준비? 강의가 있으신가? 또 아침 필라테스를 위해 독서 시간과 기상 시간을 조율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강의 준비와 필라테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오전과 오후 일정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정은 정리됩니다. 끝에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프롤로그를 지금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서 시작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끝에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끝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안 와닿는데, 하루의 그 우선순위를 가장 정확하게 두고 그거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하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항상 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늘의 원띵, 무조건 하나는 꼭 해야 될 거, 그걸 정해두거든요. 그건 꼭 그날은 좀 하루라도 꼭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모닝 루틴을 하는데, 모닝 루틴을 하면서 뭔가 조금
제가 보고 싶은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를 기억하는 심상화가 있고요. 그렇게 심상화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뇌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그 기능을 한다 싶은 게 거의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하죠. 무조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책 읽기, 그 다음에 독서노트 정리하기, 그 다음에 원서도 읽어야 되고요. 저에게 편지 쓰는 거, 그리고 영상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뇌가 가장 효율성이 높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일어나서 기상한 후에 5시간에서 7시간 내로 다 끝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끝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제 그럭저럭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뇌를 썼으니까 또 몸을 움직여줘야 되니까 운동하면 그 운동하는 맛이 또 꿀맛이거든요. 나오는 뭐 생각만 해도 또 좋네요. 네, 그래서 먼저 힘이 덜 든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우선순위를 둬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부터 먼저 시작해라. 기상하고 나서 체력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뇌의 기능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을 때잖아요. 아직 에너지가 이렇게 완전히 풀로 충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보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며 논문을 뒤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강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료직에 대한 그 강의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과정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에 갇힙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강의 준비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쵸? 그래서 빨리 이거 하루 종일 스트레스 쌓이는 거 빨리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니까 매주 월요일이 되면 그 주에 해당하는 과제가 전부 다 이제 올라오거든요. 학교 웹사이트에. 그러면 그게 이제 일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의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때 다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뭔가 계속 이렇게 뭔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걸 월요일에서 화요일에 다 끝내버리면 거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일주일을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독서, 운동, 여러 가지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들은 빨리빨리 없어야 돼요.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뭔가 어떤 기분이 드냐면 뭔가 이게 좀 가슴에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계속 걸려있는 기분? 네, 가슴이 이렇게 가뿐하지 않은 기분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정말 빨리 과제를 빨리빨리 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제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 시간이 일요일이라고 해요. 그때까지 그렇게 과제를 미룬다는 게 전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진료 시간을 정리하면 강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대한 보장이 정신적 긴장을 낮춰줍니다. 그러면 환자 진료와 마케팅 회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회의도 하시는구나. 둘째, 항상 성과가 나옵니다. 끝에서 시작하면 그 끝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반드시 나옵니다. 벼락치기와 데드라인의 법칙입니다.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하는 그 2시간의 공부는 가장 몰입도가 높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남겨놓은 2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하루를 정리했는데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쓰기 싫은 것입니다. 벼락치기 하듯 미친듯이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2시간만 지나면 오늘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데드라인이 있기에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데드라인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걸 빨리빨리 끝내버리면은 그걸 이제 떨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뇌에 완전히 지금 이제 다음에 할 걸 계속 집중하고 몰입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 중요한 게 뒤로 밀려버리면 내가 다른 일을 함에도 그걸 계속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지 않고, 뭐든지 빨리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만약에 지금 이제 봄 학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 학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등록을 하거든요. 벌써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오픈하면 바로 해버려요. 그날 처음 날. 그걸 뒤에까지 밀려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어차피 그 학비를 내야 되는 것도 굳이 한 두 달 정도의 여유가 있기는 해요. 근데 2달의 여유가 있지만 어차피 2달 후에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비를 내고 나서 바로 이제 수업을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틀 만에 수업 등록을 하면 학생들이 거의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수업을 내가 원하는 그 스케줄로 바로바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만약에 2달 동안 그걸 미루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 머릿속에 언제까지 학교 등록해야지, 언제까지 학교 등록해야지, 학비 내야지, 그걸 이렇게 가져가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여름 학기는 이 무슨 요일날 이 수업을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술술 풀리잖아요. 근데 이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복잡해지더라고요. 복잡해지는 이유가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등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과제를 낼 때 만약에 혹시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인터넷이 안 되거나 submit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 웹사이트의 접속 상태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은 계속 이게 모래시계 모양 되면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는 위험들을 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데드라인까지 기다리는 그 2시간에 2시간 그 몰입도가 좋다는 거 기억하는데, 저는 또 심적으로 너무 긴장감이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냥 좀 여유롭게 평화롭게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정신 상태를, 기분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2시간에 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그건 제 자신을 좀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정말 제가 카지노 같은 뭐라 그러죠? 카지노, 갬블, 갑자기 한국에서 마약, no, it's not 마약, it's drug, 갬블. 갬블이 생각이 안 나요, 한국말로. anyways,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쫄리는 기분, 그 긴장감의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진짜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갑자기 갬블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과가 나온다, 이거 자체도 저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그 마음 상태에서 했을 때 더 좋게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하영님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나를 위한 치킨과 맥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치킨과 맥주를 먹어본 지 최소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술은 워낙 안 마시고, 치킨 자체도
anyways. 그 있잖아요, 치킨. 갑자기 치킨이 생각이 나네. anyways. 그렇다면 충분히 재밌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 프롤로그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려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어떤 3가지인지 궁금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공을 꿈꾸고 목표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래는 조금 이렇게 끝을 올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좀 그 외 20대 한국 여자들의 20대 그 특유의 억양이 있어요. 성공을 꿈꾸고 목표한 인생을 살고 싶은 뭐 이런. 아니에요. 전 좀 이렇게 애기같이 얘기하는 그걸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도 올리잖아요. 노력을 했습니다. 했어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원하는 그 말의 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렇게 끝을 내리는가? 요즘에 그 누구죠? 최민수님의 아내분 강주님. 저거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인성과 인격, 배려심, 그리고 현명함. 그분이 대화할 때 보면은 최민수님과 되게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최민수님의 그 한국어 쓰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어들을 쓰시거든요. 그런 비속어와 속어를 쓰시면도 불구하고 왜 강주님의 그 말은 전부 다 우아하게 느껴지고 품위 있게 느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되게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실 때 천천히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끝을 다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지금 올리고 싶잖아요. 또 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그 끝을 내려보니까 좀 많이 그래도 좀 강주님의 그 대화 방식을 많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독서 노트를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치고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듣는 것과 음성 파일을 듣는 것은 다르니까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끝을 너무 올리고 싶어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네, 한번 어떤지 오늘은 꼭 피드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삶을 바꾸는 그 3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공부를 하고 삶의 기본기를 다지고 즐겁고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고요. 이하연님께서 말하는 삶의 기본기는 지금 올리고 있죠. 이하연님께서 말하는 삶의 기본기는 명상, 운동, 독서이고요. 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대인관계, 연인관계, 부모관계를 만들고 싶습니까?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3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었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었으며 유명하고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나의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좀 욕구는 있으신가 봐요. 저는 유명해지고 이런 거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신도 곧 그런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미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삶이 변화하려면 먼저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출력하는 현실 출력 회로는 무의식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내 마음, 그 무의식에 있는 그 생각의 씨앗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책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요. 지금 프롤로그를 먼저 읽으니까 읽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 씨앗인 관념과 열매인 현실이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요즘에 제가 진짜 돈, 부자, 로또, 재테크도 몰라 예전부터 공부를 했었고,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합니다. 네, 삶의 기본기가 나왔습니다. 그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상입니다.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그냥 성공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뻔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결국은 꾸준히 해내는 사람, 이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매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 매일 하는데 나는 매일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3분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즐겁게 하는 거. 사실 제가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하는 건 열심히 하고 맞아요.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평온하고 싶고 풍요하고 싶고 다 그런데 그래서 하는 거긴 한데 사실 가장 즐거워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는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충실히 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즐겁게 살면 최고입니다. 맞아요. 즐거우면 막 충실히 열심히 안 해도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즐거우니까요.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됩니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10분을 못 읽지만 즐겁게 읽으면 30분이 금방 갑니다. 뭔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다. 언변의 마술사.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압니다.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 먹는 즐거움이 있을 때 다이어트는 성공하고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삶의 습관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습관. 그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 커다란 상국을 거두지 못했거나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바꿔봅시다.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다.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마음입니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바뀝니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너 뭔가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뭐 좋은 일 있어? 이게 시작입니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봅시다. 이 책을 쓰게 된 첫마디처럼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편하게 하는 게 결국은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을 뺀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력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왜 골프를 쳐도 제가 골프를 치는데 아직 골프 그 스윙을 할 때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쳤을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윙은 정말 맞는 스윙이에요. 각도도 맞고 방향도 맞고 거리도 잘 나오고요. 근데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힘을 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힘을 빼려면 적어도 한 2년 동안은 열심히 스윙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내 몸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독서할 때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되게 긴장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독서 시작했을 때 루틴으로 만들 때 독서만 하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허리도 너무 아프고 제가 온몸에 힘을 주고 그때 아마 독서를 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독서에도 하나도 아픈 게 없거든요. 그리고 뭐 마음이 편안하게 시작합니다. 긴장감 없이. 근데 뭔가 새로운 루틴을 새로 만들 때 뭔가 독서 노트를 음성으로 남길 때도 그 새로운 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긴장하게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제는 익숙해지고 잘하는 걸 아니까 그냥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하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보자.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하연님께서 오랫동안 수련을 하셨잖아요. 수련과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몸과 뇌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편하게 쉽게 즐기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몸에 힘을 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모르고 있죠.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 몸인데
내가 내 몸을 잘 쓰는 방법을 아는 것도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래도 제가 제 몸을 잘 쓰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하영님처럼 그렇게 바로 내가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긴장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프롤로그는 이렇게 읽었고, 일단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남은 또 루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아이리님 독서하느라고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나요.